안녕하세요 여러분, T3입니다. 오늘 정말 큰 뉴스 들고 왔는데요.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드디어 움직였거든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러시아군의 불법 스타링크 사용 이거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이 소식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국방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한 사실인데요.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던 스타링크 단말기들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을 통해 비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번 조치가 러시아군의 전선 통신과 드론 작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군용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게 교란당하는 지역에서 말이죠. 여기서 잠깐 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스타링크라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위성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적게도 위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전쟁터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몇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를 확보해서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여러 루트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걸 전선 곳곳에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 위성 인터넷 덕분에 러시아 부대들은 훨씬 빠른 조율이 가능했고 드론을 더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드론으로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전술적 이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막혔어요. 스페이스X가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단말기들을 네트워크에서 차단해버린 거예요.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그러니까 전선 부대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한창 작전 중인데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을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러시아가 처한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스타링크와 비슷한 수준의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속도 커버리지 배치의 용이성 측면에서 스타링크를 따라올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광섬유 케이블이나 단거리 무선 링크 디지털, 무전 시스템 같은 걸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부대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러시아도 물론 위성 통신을 운용하고는 있어요. 국가와 연결된 통신업체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들은 주로 정지궤도 위성에 의존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정지궤도 위성은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보다 훨씬 느려요. 커버리지도 고르지 않고 데이터 용량도 훨씬 적어요. 스타링크가 얼마나 앞서 있는 기술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측은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어요. 승인된 스타링크 단말기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러시아군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들은 네트워크에서 차단되는 시스템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똑똑한 방법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서 적군의 통신망만 마비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부대들이 이 제안을 우회하려고 시도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민간인들에게 부탁해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그들의 이름으로 등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교묘하죠? 민간인 명의로 등록하면 일단 승인이 될 테니까 그걸 군용으로 빼돌리려는 시도인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어떻게 러시아군이 스타링크를 쓸 수 있냐? 일론 머스크가 모르는 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동안 스페이스X 측에서는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확실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의 양상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현대전에서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보를 빨리 정확하게 주고받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고요. 러시아군이 몇 달 동안 스타링크를 활용하면서 전술적 우위를 점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에요. 특히 드론 작전에서의 차질이 클 것 같아요. 요즘 전쟁에서 드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정찰용부터 공격용까지 드론 없이는 전투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드론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실시간 통신이 필수거든요. 스타링크가 막히면서 러시아군의 드론 작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선부대 간의 조율도 문제가 될 거예요. 기존 군용 무전기는 쉽게 교란당하고 광섬유 같은 유선 통신은 전선에서 설치하기도 어렵고 유지 보수도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정직궤도 위성 통신으로는 스타링크만큼의 속도와 안정성을 낼 수 없고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진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이 문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불리한 상황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크니까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갑자기 연결이 안 되고 통신이 두절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이번 조치가 전쟁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이 될 거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러시아가 어떻게든 대안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민간인 명의로 우회 등록하려는 시도 같은 것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고요. 우크라이나와 스페이스X가 이런 편법까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더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건이에요.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보도한 이 내용은 전 세계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요. 군사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위성 인터넷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프라인지,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일론 머스크도 이번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스타링크는 원래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느 편을 지원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측과 협력해서 러시아군의 불법 사용을 차단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러시아가 정말로 대체할 만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우회 방법을 찾으려고 할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T3에서도 계속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전쟁과 기술 그리고 통신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